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국내 대표 석유화학 중 하나인 롯데케미칼이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롯데케미칼 주주분들을 위해서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왜 유상증자를 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롯데케미칼은 회사 이름에서도 케미칼이 들어있듯이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제품의 1차 원료로 사용이 되는 기초 소재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21년도 실적이 아주 좋았는데요. 매출도 전년 대비 6조 원이 늘어났고 이익은 1조 2천억 원이나 증가가 되면서 실적 최고치를 찍습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까지 보면 매출은 전년보다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을 했거든요. 3분기까지 약 3,600억 원 적자가 나왔고요. 그래도 순이익은 1,200억 원 흑자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실적 피크를 찍고 올해는 피크아웃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롯데케미칼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회사는 4분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총 1.1조 원이나 되는 대규모 증자인데요. 사용처를 보면 운영자금으로 5천억 원, 그리고 타법인 취득자금으로 6천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자금 5천억 원은 주 원료인 납사를 매입한다고 하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타법인을 취득하는 자금이겠죠. 6천억 원을 사용하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인수 대금이 총 2조 7천억 원인데 이번에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6천억 원을 다 사용해도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본인들의 현금 약 4천억 원 하고 나머지 1조 7천억 원을 은행 차입으로 조달을 한다고 합니다. 은행 조달 금액이 상당한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번 인수를 영끌 M&A라고 표현한 뉴스 기사도 있었습니다. 회사 재무 상태를 보면 유동 비율이 192%이고 부채 비율은 53%이거든요. 그래서 재무 상태는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은행 돈을 1.7조 원이나 빌려온다면 요즘 분위기에 조달 금리는 최소 6%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자를 6%만 준다고 하더라도 1년 이자만 1,020억 원입니다. 물론 이 회사 매출이 18조 원이나 되는 큰 회사이지만 이렇게 이자 비용을 매년 1,000억 원씩 써가면서 일진 머티리얼을 인수할 가치가 있는지 약간 물음표가 달리는데요. 그럼 잠깐 일진 머티리얼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은 일진 머티리얼즈 매출 구조인데요. 소재 부문과 건설 부문이 있는데 소재 부문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문의 품목을 보시면 일렉포일이라는 제품을 주력으로 만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렉포일을 한국말로 바꾸면 동박이라고 부릅니다. 전지박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2차 전지에 활용되는 주요 소재 중 하나입니다. 2차 전지는 양극과 음극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포일은 음극에 포함이 되면서 전자가 잘 모이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주요 소재 중 하나인 동박의 수요도 계속 증가될 추세인데요. 그런데 동박은 현재도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고 이 상황은 2025년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전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실적도 기대가 되지만 판가도 어느 정도는 계속 높게 유지를 하면서 공급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동박 점유율 4위였습니다. 국내에서는 SK 넥실리스 다음으로 높은데요. 그래서 이미 글로벌리하게 자리를 잡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는 롯데그룹도 2차 전지 시장에 본격 참여하려는 그 첫 단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롯데 배터리 머티리얼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 회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하고 시너지를 기대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일진 머티리얼즈 시가총액이 약 2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계약 금액이 2조 7천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시가총액과 비슷한 규모로 인수를 하는 것인데 경영권 프리미엄이 현재 주가의 2배 정도를 쳐주고 사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딜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차입과 유상증자라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인수를 확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본다면 필요한 M&A이겠지만 이 단기 충격을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이제 유상증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이번 유상증자로 850만 주를 모집합니다.
기존 주식수는 약 3,400만 주였는데요. 그래서 약 20% 비율로 신주가 늘어납니다. 현재 신주의 발행가액은 할인율 20%가 적용되어 13만 원인데요. 발행가액은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우리 사주에게 비율 20%를 꽉 채워서 배정을 했는데요. 170만 주입니다. 직원 수는 대략 4,6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직원 수로 n분의 1을 해보면 368주씩 받고 발행가액이 13만 원이라면 증거금이 4,700만 원 필요합니다. 케미칼 회사이기 때문에 직원들 연봉이 꽤 많겠죠. 하지만 직원들이 모두 이 물량을 소화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물량에서 약간은 미달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구주주 배정 비율은 0.2주인데요. 이 종목을 100주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신주 인수권을 20주를 받습니다. 신주 인수권은 이번 유상증자로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 즉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인수권을 부여하는 기준일이 12월 13일 화요일인데요. 이날에 롯데케미칼을 보유하시는 주주분들은 신주 인수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14일에는 권리락이 발생되고 주가는 하향 조정되고요. 배정받은 신주 인수권은 내년 1월 4일부터 10일까지 5거래일 동안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수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월 19일과 20일에 구주주 청약을 하면서 유상증자를 신청하는데요. 청약은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계시는 증권사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상증자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인수권은 소수점이 절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롯데케미칼을 9주 보유를 하고 있다면 신주인수권을 1.8주 받게 되는데요. 소수점이 절사가 되니까 신주인수권은 한 주만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4주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신주인수권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 유상증자로 인수권을 받으려면 최소 5주를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12월 14일에 권리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상증자로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가는 하향 조정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수의 절반 정도로 주가는 하향 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로 20% 정도 늘어나니까 주가는 10% 정도 하향 조정될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12월 13일 주가가 20만 원이었다면 권리락이 나온 다음날 주가는 18만 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락이 발생되기 전날인 12월 13일, 즉 신주인수권을 받는 게 확정되는 13일까지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유상증자 참여를 하기 싫다면 13일까지는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권리락으로 주가가 조정되기 전이니까요. 그리고 13일에 보유를 하셔서 신주인수권을 받으셨다면 이 신주인수권으로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인수권은 받았지만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싫다면 인수권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1월 4일부터 10일까지 매매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롯데케미칼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자 일봉 차트를 보면 11월 18일 유증 공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증 공시가 나오기 전 2, 3일 전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17일에는 갭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크게 나왔던 16일부터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팔았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유상증자를 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물량을 개인과 외국인이 나누어서 받았는데 또 기관은 21일부터는 다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 후에 주가가 조정되지 않고 미리 선 조정을 받았다고 보이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13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주가 17만 500원을 기준으로 20% 할인율이 적용된 것이거든요. 현재 주가는 기준 주가보다 약간 더 높죠. 그래서 이 정도로 주가가 유지가 된다면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약간 높아질 것 같은데요. 유증 가격은 구주주 청약하기 전까지 2번의 가격 조정을 거치고 구주주 청약하기 전에 최종 가격이 확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아지면 조달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호재 뉴스를 좀 띄우고 주가 방어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 수량의 20%는 초과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소수점은 절사가 되니까 적어도 신주인수권을 5주 이상 보유해야 한 주를 초과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 수량은 청약하면 100% 배정이 되지만 이렇게 초과 청약한 수량은 미달 물량이 나와야 배정되는 것이니까요. 배정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를 최대로 청약을 하겠다면 롯데케미칼을 25주 단위로 보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25주를 보유하면 신주인수권을 5주를 받죠. 신주인수권 5주와 초과 청약분 1주 합쳐서 6주를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유상증자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25주, 50주 이렇게 25주 단위로 보유를 하시면 최대 효율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유상증자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최대 주주가 얼마나 청약에 참여를 하느냐입니다. 현재 공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미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롯데지주와 물산 등 3개 회사가 지분을 약 55% 보유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하는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100% 청약을 참여한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여하튼 이 종목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12월 14일에 권리락이 나오고 나면 이제는 구주주 청약 전까지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해당 종목을 13일까지 보유를 할 것이냐, 매도할 것이냐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12월 중순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